보수로 대표로 오면 네. 보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식, 김종혁 네. 이런 데그 한동계 이 패널들에게 다 도려내야 된다. 아, 도려내야 된다. 이건 이게 암적 존재죠. 아니 헌법을 지키고 헌법 안에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네. 지금 패널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보수 정체성에 맞는가? 네.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승리자는 네. 저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야죠. 결국 지도자 다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줌으로써 네. 전 어제의 최종 승자는 전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버 이재명 네버. 대통령이 승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은 네. 이런 회담이에요. 이기현 재판장은 지금 네.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판사를 정하면 되는데 국회가 세 명이 가가 우리가 판사를 정하겠다. 이게 상군분립에 맞습니까?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요즘에 뭐 내란 재판 특별부라든지 뭐 추가 특검, 특검 연장 등등 정치권의 법적 이슈가 좀 많길래 오늘 변호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법리 논쟁보다는 진흙탕 싸움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고요. 그 또 잘 들어보면 한 10마디 중에 한두 마디 정도는 또 건질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멘트 성공률 20%에 도전해 보면서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좋을까? 일단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그 친장 패널입니다. 장동혁. 예. 친장 패널 중에 가장 인증 장동혁과 받은 친한. 분들인가 봐요. 인증 받았죠? 어이 공인 인증 뭐 무슨 은행도 아니고 공인지. 공인 인증 받으셨습니다. 진장 패널.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서 패널입니다. 진서정욱 패널. 아, 누구보다 서정욱 변호사님 좋아합니다. 네, 무척 네, 되게 싫어하는 얼굴이네요. 나 쳐다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좋아하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새로 처음 뵙는 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친민심 패널 친민신입니다. 아이고, 민심과만 동행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네. 한 대 때려줘 옆에서. 신민심 패널 신인규 변호사님 워낙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 패널 아닙니까? 전이 누구예요? 우리 전진배 사장.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야말로 진짜 구독자 친화적인 유튜버죠. 그렇습니까? 네. 여기 다 유튜버들이 사실 저희 변호사라고 모셨지만 자나깨나 유튜브 구독자 생각하시는 분들과 맞습니다.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저 이따 재판도 가야 돼. 자, 일단 여러 뉴스들 가기에 앞서서 요즘 국민의힘의 인증 받은 패널 인증제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 소속은 아니시니까 해당은 안 되시는 거죠? 뭐 그래도 이게 당은 아니지만 네. 보수로 대표로 오면 네. 보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보 진영은 좀 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에 보면 장동혁 대표를 막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네. 대표적인 게 뭐 김건식, 신지호, 그다음에 김종혁, 그다음에 박상수, 친한이죠, 송영훈 친한. 네. 이런 데 한동계 이 패널들에게 다 도려내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암적 존재죠. 암적 존재가 나와서 이게 좌파편하고 똑같이 계속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 목소리 넣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몫이나. 보수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 보수인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 네. 민주당이 그냥 둘까요? 그냥 두죠. 제가 알기로 이게 뭘 민주당 이름으로 넣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비판 노골적으로 하면 네. 뭐 재명 씨 웃겨요. 뭐 박상수가 페이스북에 동역 실해놨더라고 여론조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그냥 둘까요? 한번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도요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근데 약간 그냥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진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잘잘못보다는 그냥 편을 든다는 것처럼 혹시 들리실까봐 사람들에게. 근데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동역 씨
어제 여론조사가 천재일보 하나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그 장동이 1등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정청래가 2, 3등 하고요. 한동훈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이게 뭐 항목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면 장동희 대표가 고의로 조작한 것도 아닌데 예. 그 가지고 이 동혁 씨 뭐 기분이 좋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 보고 그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잖아요. 암적 존재다. 아니 근데 저는 보수 입장에서 이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동의가 안 되는 게 네. 장동혁과 한동훈 그 두 분이 무슨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 아니 헌법을 지키고 헌법 안에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네. 지금 패널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보수 정체성에 맞는가? 네.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은 혹시 자주 보셨었나요? 뭐 옛날 가끔씩 스펙스에서 그래서 몇 번 보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 패널 인증제 네.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아니 정욱 씨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인증 받으신 거 소합니다, 확실한 거 우리는. 같네요. 네. 인증을 어떻게 받는 그거 무슨 거예요? 뭐가 와요? 무슨 우리도 받을 수 버튼이 있어요? 오나요? 아니, 항상 이 방송 제 거 뭐 보고 잘 봤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연락이 대표한테? 와요. 자주 연락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최대 경쟁자는 강신업 변호사예요 지금. 아까 당신은 말씀. 변호사국이 정도에 이미 지지하고 끝났지. 있습니다. 친장 패널. 거의 아마 대부분 유튜브들은 장동혁 적극 지지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원래 우파 쪽에 신의 한수 계열, 정가원 목사님 이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쪽은 좀 떨어져 나갔고. 그럼 소년보 계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은 이제 소년보 목사. 아직은 장동혁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환길. 근데 구속됐잖아. 소년부 구속됐죠. 목사는 구속됐죠. 네. 아니 계열이한테 복잡. 계열은 살아 있을 정가원 것으로 목사는 계열이 네. 장동혁 비판 중이에요. 약간 요즘 장동혁 대표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당 전체를 좀 품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몇 번 피력을 좀 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예를 들면 정통 우리 서정욱 이 주류 이쪽이랑은 좀 생각이 안 맞는 건 아니.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 뭐 이런 분들이랑은 생각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 행보가 조금 수상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마 근데 이거 그 품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가원 목사나 이쪽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약간 메시지가 조금 이게 그 일관성이 없긴 한데 그러나 이게 가장 최근에 인터뷰 연합뉴스 네. 보면 이제 이거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최악의 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게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이고. 그럼 본인은 처음에 왜 한동훈한테 기대어 정대에 이렇게 잘 안착했대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한동훈이 기대한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네. 가장 인재가 장동혁이니까 사무총장을 시켜준 거죠. 이게 당을 뭐, 위해서. 예, 뭐 기대한 것도 없어요. 적임자를 뽑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제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도 그냥 가서 잠깐 있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뭐 정청래와 뭐 악수 같은 건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다 만났잖아요. 활짝 웃었습니다. 마늘과 네. 네. 그림 좀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이제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네. 모두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 마늘과 쑥은 위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재밌는 농담. 뼈 있는 그렇죠.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게 그 반격이라고 봐야죠. 반격 정도까지 갑니까? 그럼요. 사람하고 악수하겠다 했는데 네.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그 곰처럼 당구시나 네. 이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그 언중육을 아주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먹인 이런 걸로 봅니다. 약간 굴욕적인 건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방 날린 거예요. 날린 거예요. 어떻게 날린 거예요? 내가 곰이어서 쑥을 먹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날린 거예요? 글쎄 뭐 여튼 그 어제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 복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어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초반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 안 하겠다. 전 이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퇴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걸 대통령께서 퇴로를 잘 마련을 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조금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된 것 같고,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격앙된 메시지를 낼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네네네. 내가지고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비판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좀 전투 이렇게 뭐 이렇게 각 세우고 뭐 이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너무 화기애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아 내용 메시지 내용을 보면 예. 전북이 그 특검 연장 거부권 행사해라. 예. 그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도 예. 거부권 행사해라. 안 하면 이게 그 권력 앞에 누워 자고 있는 척하는 사법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사법부가 일어나면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게 재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표정은 웃으면서 이게 원래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게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네. 아주 그 강한 메시지를 연달아게 던진 거예요. 야당은 이게 이런 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상대로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어제 그 회담은 장동의 KO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KO승. 그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튜버들의. 여기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왜요? 여기 되게 허용적이잖아. 내가 항상 말한 게 네. 장동혁 대표의 그 면면을 보면 네. 처음에 A 갔다가 그 다음에 B 갔다가 그 다음에 C 갔다가 그 다음에 C 속에서도 뭐 1 갔다 2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전에 저분은 상당히 유연하다 아, 얘기했어요.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게 좋은 말도 되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로 썼고 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을 끌어안는 듯이 하고 뭐 가서 접견도 하겠다. 그래서 전환기한테 사정사정 하고 있지만 실제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극단은 못 갈 거다 그랬거든요. 진짜 딱 그랬잖아요. 자기 유연성 있게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김민수 간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옆에서 좀 말리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정광훈하고 정광훈이 아니라 전환기라고 고성욱이 뭐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좀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하는 게 표를 얻는 거야 이 정도만 계산하고 있고 대통령한테도 마치 뭔가 되게 센 것처럼 뭐 만나봤자 아무것도 없으면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 딱 쳐주고 들어가 놓고는 아 제가 마늘하고 쑥을 먹었습니다. 제가 당신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노력을 가상한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주 유연하고 아주 융통성이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늘 표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게 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게 지도자 덕목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꼭 올바른 길만 올곧게만 가는 게 그럼 부러져요. 근데 저는 어제 승리자는 네. 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야죠. 결국 정치인의 메시지의 일관성에서 신뢰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계속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또 여야 대표자들을 항상 불러가지고 계속 지금 정치 복원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정을 받은 거고 어제도 네. 장동혁 대표 앉혀놨는데 뭐 마늘 쑥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했을 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를 더 듣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 다음에 여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줌으로써 네. 전 어제의 최종 승자는 전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평가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워낙 여야가 이제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그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대화의 장은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악수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의 복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평가하시는 분들은 뭐 꽤 계신 것 같은데 역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그거 평가하기도 좀 어렵죠. 아니에요.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잠깐 뜸을 들었잖아요. 네. 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요만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나래롤. 어제 뭐 네버 이재명 네버. 대통령이 승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은 네. 이런 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은 예. 한마디로 그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과 똑같은 궤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온갖 뺨 맞고 뭐 전부 뒤통수만 맞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협상용으로 한마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랬더니 뭐 신뢰가 회복됐다고. 신뢰가 회복돼가 조제에 그렇게 단속합니까? 계속 이 트럼프는 한 대 때렸다가 네. 또 립 서비스 달래줬다가 또 관계를 또 때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그냥 트럼프 피스메이커 위대합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마디 말한 게 없어요. 이걸 이게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저는 궤변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서정훈 변호사님의 주장이 만약에 입증이 되려면 데이터로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못했다, 잘못됐다 이러면 사실 이게 이제 억지 비판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전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다고 잘했어요. 봐요. 네, 생각한 잘했어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지 네. 무조건 깔아내리는 것은 좀 민심과는 매우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혹시 마늘 좀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오늘 마늘 필요. 양파가 괜찮아요. 아, 양파 좀 있군요. 아, 네네, 저희가 항상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아, 저는 원래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로 양파나 마늘 먹거든요. 정상교수. 자, 그래서 이제 여야가 민생경제 합의체 요거 네. 이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민생경제 네, 협의체를 협의체인가요? 구성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네. 계속해서 여기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네.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좀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적어도 민생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근데 말로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게 없잖아요. 민생경제 협의 관련해서 뭐 민생경제를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하겠다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날 못 쳐다보잖아. 아. 아, 뭐 말해봐봐요. 저도 별 기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쳐다보질 뭐예요? 못해 나를. 아니 원고 본다. 알겠습니다. 여튼 그 민생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비교원이 있으니까요. 네, 그 민생은 또 비교원에서 또 해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인터넷, TV, 정수기, 가전까지 이제 모두 비교원에서 비교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생활, 민생경제에도 큰 도움이 좀 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르만 여의도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전화하셔서 장르만 여의도 보고 전화하셨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교원 가장 현명한 소비, 가장 민생에 도움되는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내에 있는 특히 이제 요즘 당정 갈등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계속 아니란 얘기는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네.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검찰 개혁 이제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 후속 입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두 사람의 말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약간 말투까지 복원해가지고 기사에 네, 나오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취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네. 이제 하나를 들으면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맞췄을 거예요.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기자가 다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제 우상호 수석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거고 정부 입법안으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사전 협의할 때 당도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정청이 같이 이 입법 기구를 운영해야지. 당도 들어갈 거야라고 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은 이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뭔 소리예요? 당이랑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 하다가 그다음에 좀 센 말들이 좀 나온 예. 거죠. 아니 내가 막말로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지금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전달하는데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그 총리가 아니 이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총리실 산하 지금 이 TF에는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가 참여하고 만들면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일단락지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엇박자 나는 건 맞아요? 아니면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뉴스 뭐 헤드라인 같은 거 보니까 뭐 큰 틀에서는 전혀 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혹시 이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우선은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서 지금 정부조직법까지는 이제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뒀거든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실패 없는 성공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고 저는 정부나 여당에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고요. 정부는 정부안을 만들고 의원들은 의원 입법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구에 당의 인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부 원리에도 사실 우상호석의 주장이 이건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근데 예전에 정부 입법 같은 거 할 때도 당이랑 협의해서 하거나 아니 그지? 그러니까 정부안을 만들고 그걸 네. 가지고 당하고 협의하는 거지 정부안을 만드는데 그 당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진 다 들어온다는 않는다? 거는 이거는 저는 정부 체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럼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놓고 보면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당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는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고요. 정부는 성공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과에 집착을 하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네. 지방선거 이후에 또 정청래 대표는 아마 당대표로 재신임을 아마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자꾸 당에서 조금 더 그립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그 성과에 집착해가지고는 성공하는 개혁 만들기 매우 어렵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나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는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고요. 네, 또 당은 네, 당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전 성공의 키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저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지면 지금 당에서는 이번 당기 순이익을 얼마를 내느냐에 더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영속적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그 같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유예기간 1년 둔 거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더러 1년이냐 끄냐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각과 당의 시각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대조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다. 근데 저는 가르마는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정부는 정부의 일을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갈등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예, 정성호 장관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세 가지죠. 첫째는 그 검찰청 이름을 유지할 거냐, 검찰청 이름. 아니면 네. 공청으로 바꿀 거냐. 네. 그다음에 이거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중수청 어디에 두냐? 행안부에 둘 거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아. 이게 원래 갈등이 많았는데 네. 이때는 그 정청래 대표가 케어성을 이긴 거예요. 전부 정청래 대표 뜻대로 당의 다 된 뜻대로 거죠. 갔으니까. 네. 큰 방향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죠. 네. 아직도 이게 많아요. 쟁점들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저 보안 수사권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관할이나 이런 디테일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또 정청래 대표 끼어들려 하니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이거는 이게 정부 안을 먼저 1차로 만들고 네. 국회 통과 과정에는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네. 그런데 정청래 당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당정 다 같이 이게 TF하기로 했지 않냐 약속이 네. 이러고 극한 어제 충돌을 한 거죠.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는 목소리 이거 처음 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 굉장히 반가워 보이시네. 예? 굉장히 아유, 반가워. 좌파들끼리 싸우니까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죠. 아, 그래요? 예. 나라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예. 다 잘 될 겁니다. 예,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갈등은 뭐 당정에서 아니, 얼마든지 있을 그럼요.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거고 있는 거고.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고. 다 해결해 오던 것들이고요. 네. 이게 본질적인 것들도 아니고요. 네.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갑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고 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만약에 우리 서정학 변호사가 좀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상하다거나 그러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아, 두분 참 모습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 개혁에 이견은 없고 이제 세부 사항은 없다, 조율 이거잖아요. 중이다. 일단 네. 이렇게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다. 네. 제일 이슈가 될 거, 제일 끝까지 잘 조율 안 될 거 뭐라고 보세요? 딱 하나만 꼽으신다면 우리 선정익 변호사는 저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 검찰이 이게 있으면 이제 완전히 검찰 권한을 힘을 빼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 남아 있으면 검찰 힘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마 이게 수사 가장 지휘하는 것처럼 특히 조상호 변호사가 이걸 많이 해요. 법무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정책보다가. 예. 조상호 변호사가 예. 계속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방송마다 다니면서 예.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민주당 가장 반대할 겁니다. 아. 가장 큰 이슈로 봐요. 아, 여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은 말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안 수사 요구권.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을 아예 줘버리게 되면 네. 실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보안 수사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무엇을 하든 간에 보안 수사권이란 이름으로 막 계속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권이랑 어떻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자기가 직접 하는 할 거고. 수 있도록 이 라인을 다 만들어주는 거고 요구권은 해라 니네 보안 수사를 해라.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정도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해라라고 하면 보완 요구권이고 그다음에 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도 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 요 정도 그렇지, 되나요? 그렇지, 예. 아,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네.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저는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필요해요. 듭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요구권으로 했을 때는 지금도 요구권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다 통용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일각에서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 이걸로 지금 공포 마케팅을 전 한다고 보는데 검사징계법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검사라도 나대면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요. 검찰청법 4조에 의해서 인지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사 개시권을 검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안했던 건데 이제는 네. 검찰청법을 폐지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과거처럼 어떤 별건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 토끼머리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왜 두느냐? 경찰 수사 독점에 대한 통제권으로 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엑셀로 그걸 이해하면서 보안 수사권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도 그럼 경찰의 수사 독점과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암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한 안을 내놔야 네네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급하니까 빨리 뭐 정부 조직만 바꾸자 이러면서 지금 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형사사건이 1년 동안 160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실시된 지가 꽤 됐는데 네. 실제 보안 수사권이 행사된 거는 10%도 안 된대요. 원래 그러니까 있어도 제도가 네. 있어도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하고 보안 수사권 행사하는 거는 두 개가 조금 다른데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려면은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보안 수사해라 이렇게 좀 네.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이 사건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냥 보안 수사 요구권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공소 제기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니네가 이걸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라 이 정도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부담을 덜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현직 검사들 혹은 뭐 전직 검사들의 모임 뭐 이런 데서도 뭐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직 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수사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나는 없을 그렇지. 것 같다 이런 그렇지. 얘기라든지 아니면 사실 검찰청 자체는 이제 아마 헌법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검사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용어들이 있으니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이건 더 상위법인 헌법을 좀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전직 검사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거겠죠? 근데 전직 검사들은 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형사사건에 1년에 피해자 160만 명 나오는데 그분들 생각했습니까? 네. 권력자들한테 충성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뒤섞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뭐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있잖아요. 전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벌백계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해야지 이걸 뒤섞어가지고 일부가 문제니까 전체를 다 없애야 되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해경도 해체했다가 또 부활시켰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충암고 출신들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충암고등학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뒤섞기 시작하면 제도 개혁이 산으로 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게 또 반복돼요.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좀 가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보겠습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내란 재판에 8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자신의 네. 재판부에 특검법이 위헌이니까 요거 한번 헌법재판소에 한번 넘겨주세요라고 보셔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는데요. 계속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영장주의, 뭐 권력 분리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지금 특검법에서
그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거나 기록물을 볼 때 네. 국회 5분의 3,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5분의 동의가 3 있으면 이상이? 네, 볼 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특검이 애초에 그 수사한 게 아닌데 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잖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있던 여러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특검이 보려고 할 때 네. 그거를 국회에서 5분의 3 네. 맞나요? 그렇게 네. 이제 찬성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위헌 그 소지가 있다는 특검법에 거죠. 들어 있는데 그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왜 주장. 어떤 게 위헌이래요?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그게 주장하던데요. 영장주의 어떤 위반이래요? 서정욱 영장에 변호사님 근거해서 등판하세요. 하는 건데. 뭐가 아니, 뭐가 지금 위반이라는 이게요. 예, 서정 그- 변호사.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조문을 7개를 썼고요. 네. 이유를 썼는데 예.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요. 예. 고등법원장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만 고등법원. 일반 영장 판사도 못 해요. 아. 고등법원장이 전국에 5명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국회가 영장 없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헌이다. 영장주의.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건 저는 맞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특검이 직연 재판부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기존에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가져가겠다. 이것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왜 가져가느냐. 뭐 이런 데 문제도 지적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복 수사 문제. 이미 그 기소가 된 거하고 공사실이 똑같은데 다시 또 다시 수사하는 또 재탕 삼탕 계속 반복 수사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거. 네. 뭐 계속 네, 조목조목. 뭐 많이 있는데 그 근데 문제는 네. 제가 제일 황당한 이거 주장 안 했는데 네. 윤 대통령 주장 안 했는데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예. 펄리바게닝 허용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예. 새 특검법. 예. 지금 기존 그러니까요. 특검법이 펄리 아니라 아니고 플리.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네. 서로 이게 내가 자백하면 형을 감면해 줄게. 아. 거래하는 거 있죠. 미국에 있는 예. 이런 걸 이게 도입하겠다. 이거는 저는 진짜 문제라 봐요. 아, 그래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미 그 대법원의 천대 대법관 지적한 겁니다.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을 나열을 하시는데 예. 뭐 검토해 보면 되는 거고요. 예.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기록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네, 있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통제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통제하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뭐 윤석열 특검법에 대한 위헌 논쟁은 네. 이게 특검 할 때마다 위헌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다 합헌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MB, BBK도 위헌 소송했고 다 합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범죄 피의자들, 특검의 대상자들이 항상 하는 통과 의례다. 이번에도 넣고요. 또 헌재에서 합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 별로 그래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인 관행이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그건 맞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고검장 그거는 이제 열람을 할 때 네. 굉장히 좀 고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 기록물법에 보시면 17조. 네. 네, 그 조항을 보면 그 비슷한 조항들은 나와는 있습니다. 지난번 안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 나오면 꼭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네. 있는데 마이크 질문해도 내주시고. 돼요? 네. 그 옛날에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했어요? 접견 안 했어요. 접견은 안 했어요. 근데 얘기는 했어요. 말은 이렇게 무슨 전달해서 아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해달라 그랬는데 자기 말고 훌륭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나는 좀 바쁘다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이 중요합니까 방송 지금? 못하게 방송에서 변호하는 게 직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변호사예요. 대통령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집에 대통령- 해달라고는 했지. 예. 근데 본인은 방송 때문에 못한다고 예, 했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데 자기가 안 해주면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변호인단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쟤보다 변호인단이 너무 후지잖아. 쟤보다 더 훌륭하던데. 누가요? 지금 변호인이 아니고 김계리? 쟤보다 더 아니 훌륭한- 왜냐면 거기서 일을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 실무한 사람은 실무의 없어. 그 훌륭한 최명성, 최지우, 최명상 체질 내가 유정화 훌륭해요. 예, 내가 이런- 다 알잖아 그 사람들은. 훌륭하죠. 근데 약간 예. 하기 싫었던 거 기분이 같아. 나쁘진 않으신 표정이야. 그 아니야. 질문 자체가. 아니, 내가 보기엔 저한테 거기에 나한테-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한 발 빼셨어요. 방송이 더 지금. 좋으시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더 크게 변호해주기 위해서. 대국민 변호.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한 건을 맡으면 이런 건은 얼마 정도를 받나요? 질문 좋은데요. 예? 질문 좋아요. 아마 근데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치금이 한 3억 이상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변호사비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요. 금액이 대충 숫자 나눠 보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 그 돈들이 근데 그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본인은. 저는 변호인이 아니에요. 그 돈 말고 지금 유튜브로 잘 벌고 있는데 거기서 네. 고생하냐 지금.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그 변호인을 통해서 뜨고 싶은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안 줍니다. 아, 자기 그렇지. 명성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꽤 안 줘도 있거든요. 뭐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근데 페이퍼를 누가 쓰지? 난 이 동네가 제일 아, 안타까운 페이퍼 게 최지우. 페이퍼 워크를 누가 쓰냐? 최지우. 그러니까 최지우가 잘 쓸 수 있냐? 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 최지우 대통령실에 행정관 했고요. 네. 그 주진우 의원 사무실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네. 국회의원 주진우. 네. 그래서 거기 그 인원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잘못된 주장을 원래 많이 혼자서 하니까. 다 했어요. 아니 최지우가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네. 여튼 아이고 듣는 최지우 귀가 렸겠어요 지금 여기 없는데 윤석열 너무하시네. 전 대통령 계좌로 쫙 돈이 모여서 이제 네. 그 돈들이 다시 변호인들에게 가고 있다. 그럼 누구가 더 수임료를 많이 줘요? 김건희 씨가 많이 줘요? 아니면 윤석열 씨가 많이 줘요?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변호인이 똑같잖아요. 네. 변호인이 양쪽이 그-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 아까 유정화, 네. 최지우, 최명성 네. 세 명이 김건희에서 다 변호하고 아. 윤 대통령 변호의 핵심이에요. 그럼 더블로 그러니까 이제 받아? 돈이 아닐 서로 거예요. 이게 부부 돈이 똑같은 거니까. 1.5 정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라도 어쨌든 건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제 뭐 하나를 받아, 김홍일 하나. 장관급들 뭐 이런 원료들은 안 받고요. 아. 젊은 실무자들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여튼 뭐 두 사람이 이제 엮인 건도 많고 하니까 아마 좀 두 배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뭐 1.5배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양이님 슈퍼챗 10만 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아니, 급격히 지금. 네. 자, 그렇게 네. 재판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저희가 좀 여쭤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재판 12월에 정말 끝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12월이요?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심리를 12월까지는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월까지 끝낸다. 네, 그 최소 그러면 판결문을 아무리 열심히 오래 써도 자기 인사 나기 전에 2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선고를 하고 가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금까지 되게 늦게 한다고 많이 욕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여튼 마무리는 하여튼 12월까지는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냈다는 거죠. 지규현 판사, 하여튼 우리나라 판사 중에 제일 유명한 판사입니다. 지금 보수 유튜브 가보니까 뭐 윤 대통령 12월 달에 무죄로 석방됐다고 아. 뭐 축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벌써 축하 분위기예요. 지기현 판사를 믿고 있는 거죠. 아, 구세주예요. 12월 달에 한다니까 전부 이게 무죄로 이제 나왔다. 그래요? 전부 제목이 그래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하군요. 네, 보수 뭐 쪽에서. 그렇게 보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전 이게 신뢰를 넘어서서 상당히 좀 유착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을 저렇게 믿고 네. 기다리는데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악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앞으로도 정말 이게 지금 뭐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내란 재판 특별 판사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지기현 재판장을 믿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유착이 돼 있나? 아니, 이 그러니까- 의심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그날도 진짜. 구치소에서 안 들어가고 잠 안 자고 변호사도 안 가고 새벽 5시까지 기다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이거 했다 됐다 그러니까 딱 그 길로 그냥 옷 챙겨서 나갔잖아요. 이거 다 뭔가 있는 것 진짜 같아요. 의심이 돼요. 그때 이제 구속 취소 딱 미리 그거 알고 결정난 날. 미리 알고. 네. 요거는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네요. 아니, 아는 얼굴인데. 선생님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구속 네. 취소될 거를 우리가 확실한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맞아요? 날로 돼 있는 거를 시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윤석열 석방 말고? 형사소송법 1타 강사로서 아니 한번 없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그게 잘못은 잘못이죠. 저 오늘 없어요 행정법 그런 예가. 아니 근데 제가 그 유일한 논문이 없잖아요. 신희철 교수가 네. 그분이 일타 강사고 신희철 지금 대학 교수인데요. 네. 유일하게 기강 계산 논문이 있는데 네. 그 논문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왜 다른 그러냐면 사람은 안 이게 그렇게 그 해요? 모든 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날로 해석해가지고 실제 하루라도 더 구금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두한테 그러니까 다 하나만 적용돼요. 그 잘못된 다른 사람한테는 왜 관행을요.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전자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분단위까지 다 뜹니다. 네. 그러고 기록 찾아갈 때 12시 44분에 찾아간다. 다 기록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와요. 왜 다른 그럼 시간대로 사람한테도 하는 거 똑같이 맞죠? 해야죠. 그럼 단 사람한테 왜 안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다시 돌아갔냐 그냥. 이 사람만 그럼 풀어주고. 모든 대원칙은 그냥 미란다 원칙도 미란다가 처음 적용된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은 그러니까 유지해야지. 윤석열 원칙도 윤석열 처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에 다음에 안 뒤에 그 뒤에 그다음에 유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원칙으로 다시. 윤석열 이후에 원래 돌아갔으니까. 제가 알기로요. 요즘 이게 다 시간 분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초과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날짜별로 해서 시간을 법을 봅니다. 왜 공정하게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찍는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제 아니고요. 말은 지금 다 시간 기록해서 다. 근데 앞으로 이제 불이가 그럼 없어요.
그 형법 교과서에서 윤석열 원칙으로 이제 미란다 원칙처럼 배우는 네, 거예요? 그런 거죠. 다음번에 큰 사건을 계기로 아 그래요? 엄청나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 네.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기현 못 믿겠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 비상계엄 사건 전담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는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 이 너무 멀리 갔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센 멘트도 좀 나왔더라고요. 예,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네. 판사 출신이죠. 네네. 네. 굉장히 비유가 좀 많이 과한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의 맥락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논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박희승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헌법 개정 없이 특별 재판부를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위헌이라고 나오면 재판 다 진행하고 나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오케이,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이제 결정 근데 나왔고. 그게 세월호 특별 재판부를 자기네가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때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런 문제 전혀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연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과거에도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 헌법에다가 실어놨고 네. 뭐 3.15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이제 두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헌법에다가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입헌 관행이라고 우리가 볼 여지는 있어서 전 이게 위헌 시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조이대 직위원으로 상징되는 이 사법부의 불공정성, 그 유착 의혹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전 박희승 의원님께 참 유감인 것이 저걸 어떻게 비유를 총칼을 갖고 들어간 거를 비유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럼 박희승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의 이 조이대 직위원 체제에서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박희승 의원님의 대안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성이 최대로 제거돼서 네. 합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드셔야지 그거 없이 저는 묻지마식으로 뭐 이거는 총칼 들고 법원 쳐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네. 전 지기현이나 조이대가 할 이야기지 전 박희승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요. 네. 우리 옛날처럼 헌법에 근거 있거나 네. 아니면 이게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국회나 변협이나 이런 외부 기관이 판사를 정하겠다. 네. 이건 명백한 사법권 침해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리고 이게 말씀이시죠? 옛날에 네. 전두환 내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안사령관 네, 네. 때. 그때도 이게 특별재판부 없었습니다. 전두환 사건에도 네. 우리나라에 반민특위하고 이제 그 4.19 때 네. 헌법에 근거를 두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전담재판을 두더라도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판사를 정하면 되는데 국회가 3명이 가가 우리가 판사를 정하겠다. 이게 상권분립에 맞습니까? 아니요, 이런 거 디테일 어떻게 판사를 정할 거냐? 그 전에 특별재판은 그 이런 게 논란이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거한 거였고 지금은 헌법에 헌법에 근거하지 근거 않- 있고 네. 그다음에 법원이 자율적으로 전담 판사를 맞는 건 괜찮지만 맞는 거는 법원의 자율성이니까. 아니, 이번에 네. 바꿨어요. 저는 외부 세력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이걸 천대 대법관에게 지적하고 있는 옛날에 네. 초창기 때는 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판사로 선임하는 걸 얘기를 했었다가 그거 문제 있다. 이게 재판관으로서의 그 이 지위와 신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필요하잖아요. 법관으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3명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리면 네.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임명한 사람이 조이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어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9일 만에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 부분도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이대 체제 하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조이대 체제 하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요 네.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이 가지는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헌 관행이라는 차원에서는 위헌성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위헌성이 가장 소거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특별재판관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법원 내에서 법관들 중에 이미 임명된 법관들 중에서 네. 조이대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뽑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재판하도록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절차를 만드는 네. 거죠. 뭐 변협도 참여를 하든지 네. 국회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사법부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러니까 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직위원과 조이대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은 예.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인사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판사들로부터 이건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네. 외부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풀을 만들어야죠. 예. 풀을 만들어서 내란 재판부의 판사들 풀 중에 네. 랜덤 배정을 하는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특별 판사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지. 네. 그냥 이걸 덮어놓고 안 된다. 뭐 지나가는 아무 개를 데려다가 우리가 법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위헌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아니 하면 이게 최소한은 이렇게 돼 돼요.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특별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있어요. 이 판사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게끔 여당하고 뭐 야당 중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요. 이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되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그 3명,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영역은 매우 적어졌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의 2배수인 6명의 후보자를 먼저 추천을 해내면 네. 그중에 대법원장이 3명을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영장 전담 법관도 이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안 벌어져요. 특히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매우 낮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원래 판사를 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킨다는 아, 거죠. 그 원칙을 네. 벗어나지 네. 않는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거잖아요. 왜 국회에서 3명을 들어가서 추천하느냐. 네. 그다음에 변협에서 왜 3명을 추천하느냐. 이런 게 다 사법 개입 아니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법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전현희 의원이 뭐랬습니까? 직위원 판사 빼면 박과준에게 우리 안 하겠다. 완전히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먹겠다는 거지. 그거는 직위원 판사 빼면 안 하겠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그거는 부적절한 그러니까 저는 말이고. 할 때 이 국회 3명이 가가지고 네. 판사를 추천한다. 이게 상권 분리 반한다. 근데 이게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대법관 추천도 그런 식이라니까요. 대법관 추천도 네. 여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고 야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 구성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법관 구성하고 대법관 추천할 때 그거 위원이라고 하지 아니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처럼 그렇게 333으로 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구성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최대한 차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조희대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내란 일으키기 전에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제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거기에 영향권이 배제가 안 되면 이거 공정한 재판이 안 되고 제가 이건 과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예. 조희대의 9일 만에 했던 파기환송심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뭐 룸살롱 의혹도 아직 해결 안 됐죠. 예. 그리고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법부에다가 우리 국민들은요 6개월 동안 이상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무응답입니다.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저는 근원적인 거를 물어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사법부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무슨 신성 불가침의 권력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네네. 재판의 독립이라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정치와 내지는 부정한 일까지 감출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제 장치가 약간 필요하다 뭐 봅니다. 작은 궁금증 정도일 텐데 만약에 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거나 혹은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규현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려요 1심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라는 게 네. 단심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 나머지 부분에라도 저는 내란 특판을 통해서 네.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 뭐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만약에 국회가 지금 통제하려면 사실은 탄핵으로서 지기현 재판장을 탄핵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탄핵이라는 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내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헌법수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전 조희대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형사재판부가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미 사무분담이 있고 그냥 네. 기피를 해서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면 어때요? 근데 그건 이제 기피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아니, 건 아니고 이를테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소유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 이 재판부가 걸석 재판을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공정치 못하다. 네, 이런. 피고인에게 너무 이제 관대하다. 이거는 네.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피하면 가장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기피는 그 재판부가 또 아니에요. 결정을 또. 그 요건이 안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피 회피 요건이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회피는 자기가 하는 거고 기피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네. 그 재판부가 또 결정을 하니까 네. 이게 권한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기현 재판장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나 내지는 내부 자정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전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게 저는 내란 특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 변호사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슈퍼챗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슈퍼챗이 아유, 계속 감사합니다. 들어오네요.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면 우리 서정 변호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 한 번 있었어요. 그 기피 신청은요. 네. 피고인이 하는 게 원칙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에서 믿고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거군요. 그 피고인이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관본권이 또 등장했습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근데 검찰이 지금 건진버스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어치 관본권을 발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띠지를 분실한 거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또 한바탕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랬는데 특검이 또 다른 그 관본권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띠지로 포장이 됐는데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이 2022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아마 보내기 전에 또 한 번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아. 우리가 보내는 요 돈이 또 여기 있다.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10월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발견했던 그 관본권이랑은 다른 돈이 또 한 번 더 건너간 거죠. 지난번에 통일교 압수수색 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 액수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 건진의 5천만 원이 더 조금 더 5월 13일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아니, 통일교는 어떻게 관본권이? 통일교는 워낙 돈을 많이 여기 네. 그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넣어놨다가 관본권 형태로 또 인출도 하고 워낙 이제 큰 그런데요. 금액들이라. 예, 예, 예. 아, 그래. 얼마나 되면 그렇게 관본권을 인출하나? 뭐 수조 원대가 있다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재산이 예, 예. 통일교는 또 일본에 있는 통일교가 지금 해산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재산들도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옮기는 과정에 중이라. 있대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이 통일교 쪽에서 나온 이제 관본권 이것들의 흐름 같은 것도 이제 추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띠지 네. 띠지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요. 특검하고 그 정성호 장관한테 아, 뭐 네네네. 상설 특검이나 예. 아니면 이게 민중기 특검에서 하면 어떠냐. 예.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이게 황당한지. 예. 일단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해가 나는 관여 못한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 특검 수사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관본권 띠지를 민중기 특검이 하는 건 어떠냐.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해도 됩니까? 아, 이건 물어보는 거. 요거 하나. 두 번째 띠지가요. 네. 고의로 이게 죽은 권력 이게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입니다. 예. 옛날에 합수단. 예. 그런데 죽은 권력을 살려주려고 어떤 검사나 수사관이 고의로 띠지를 없애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띠지 뭐 분실. 자, 그다음에 띠지가 있으면 네. 금방 이게 뭐 범인을 잡고 네. 띠지가 없으면 못 잡습니까? 띠지 있어봤자 이게 통일교에서
은행에 새 돈 찾아오면 띠지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찾은 거 알잖아요. 띠지 없다 해서 다 사진 찍어놨고 다 이게 봤는데 수사할 때 이걸 이렇게 고의로 마치 은폐하려고 삭제한 것처럼 이거 보고 정말 저는 황당히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이 띠지 있다 해서 범인 잡을 수 있나? 옛날 띠지 다 봤잖아요. 사진도 있고.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띠지가 있는다고 해서 이게 그걸로 김건희 여사 돈인지 윤석열 돈인지 띠지 있다 해서 압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뭐 예를 들면 담당자 누구 뭐 기기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통일부에서 다 사진에 그 날짜 다 통일부에서 있지 나온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그 관본권이 이 관본권이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제가 알기로 다 이게 촬영해놨거든. 압수할 그러니까 때는. 촬영은 해놨는데 통일교에서 발견된 그 관본권과 이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본권이 같은 관본권이라는 건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통일교에서 나온 거는 2022년 10월달 거고 그다음에 건진한테 나온 거는 5월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 돈이 찍혀진 날짜도 다르고요. 좀 전에 아까 그거 뭐 누가 이거 했었는지 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2022년 5월 13일 날 찍힌 거가 이 건진법사한테 집에 들어와 있다고 치면 그 돈은 예컨대 뭐 검찰 특활비냐 아니면 대통령 특활비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 여기 띠와 이 스티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물어봐 가지고 이게 어느 돈이었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고 났다면 그 돈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갔냐 저쪽으로 갔냐를 확인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통일교회에서 발견된 띠지하고 건진의 띠지는 다른 띠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 검사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좀 문제를 많이 내지는 뭐 돈 때문에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띠지는 왜 건진에게 주면서 뭐 뭔가 뇌물려 썼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요, 저는 띠지 은폐 사건, 네. 저는 증거 인멸로 저는 보는데 네. 어느 정도 저는 충격이냐면요, 지기현 재판장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만큼의 충격이에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연히 필요한 게 네. 검찰 조직에서 어떻게 수사합니까? 제 식구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민중기 특검한테 하라 그랬습니까? 특검을 검토하라 그랬지 민중기 특검을 지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 안 해도요. 저도 얘기합니다. 당연히 남부지검에서 사고 쳤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한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되는데 특검은 개별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또 국회가 의결만 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엄벌해야죠. 말이 근데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자, 정확한 네. 워딩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냐. 얘기해 주세요. 자, 상설 특검 또는 예. 기존의 그 김건희 특검.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잖아요. 네. 그거 제가 두 개 중에 이야기했고. 네. 자,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관본권의 띠지에 그 여직원이 은행 창구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고 이 관본권을 누가 가져갔는지 다 기재를 해둔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럼 기재를 한국은행 여직원이 관본권이 뭐 누가 가져갔는지를 기재해두면 그 한국은행 압수하면 그 기재된 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띠지에는 도장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연 이게 뭐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 가져가도 회계 책임자가 다 찾아가서 나눠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거, 이거는 김건희 거, 뭐 이거는 김호철 거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누가 가져갔는지 뭐 이거가 범인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말은 은행에 그 압수수색하면 누가 찾아갔는지 이름 다 적는다고 해놨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띠지 없이 띠지 내에는 도장밖에 안 찍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말씀대로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면 그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검사들이 와서 그거 있으나마나 수사에 아무 상관 없어요. 어차피 뭐 잡을 사람 잡고 못 잡는 사람 못 잡는 거. 띠지 때문에 잡고 못 잡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나는 띠지 절대 이거 자르지 말라고 그 훼손되지 않게 얘기한 것처럼 검사는 얘기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나는 뭐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모 계장이 네. 서영교 의원이 계속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당신한테 이 띠지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물어봤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름 알아요. 이 사람이 대답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름 알아요. 그냥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최모모 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때 김용민 의원이었나 장경태 의원이었나 질문하면서 최모모 계장이 이 띠지 되게 중요하고 이거 관리하는 거 중요하니까 잘 챙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할까요? 왜 자기는 전에 모른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검찰들 엄청 비난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나 이게 봐줄 이유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압수수색을 아크롭시다 들어오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봐요. 네. 왜 모든 건 남겨나는 게 좋아요. 근데 없어진 거 돈 살리다 보니까 그때 1억 6,500이고 그다음에 관본권이 5천이었을 거예요. 뜯어가지고 돈을 살리고 나서 이게 띠지를 보관 안 한 거는 실수가 있는데 네. 제 말에 이게 누굴 은폐하기 위해서 봐줄 동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의가 전혀 안 되는데 원형 보존이 원칙이니까 압수물에 손댄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고 예, 예. 그럼 그때 검찰이 왜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결국 윤석열이가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그 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이 되고 탄핵 소추 판결이 결정이 4월 4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흥석 검사장 친윤 검사 중에 친윤인데 당연히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면 은폐할 동기는 충분히 차고도 넘치죠. 결국엔 윤석열이 복귀했을 때 그 띠지 없애준 게 얼마나 큰 공로로 인정받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검찰 조직 내에 전 정권의 어떤 옳지 못한 행위에 더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라도 은폐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동기는 차고도 넘치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 왜 민중기 특검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게 포함이 되면 상설 특검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네. 넣어서 검토를 해보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특검에 지시할 권한이 없고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하면 네. 상설 특검이나 더한 특검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권력이라 그렇게 뭐 수사할 이유, 아니 뭐 봐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꼭 그러게 어떻게 네. 하냐면요. 검사들이 수사를 다 하고 이제 압수물 보관하는 일반 직원이 있잖아요. 예. 다 수사할 때 압수할 때 다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예. 띠지에 보이 나오잖아요. 그 날짜하고 다 이게 아마 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수사 기록에도 네. 우리 그때 관본권 했다고 알았고 그때 김정숙 여사 관본권 옷 살 때도요. 관본권은 다 알았는데 네.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 이러니까 무혐의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은 이게 띠지만 가지고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돈이다. 아니면 이게 윤석열 밝혀낼 수가 없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게 증거 인정은 할 수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사진 찍어 뭐 놓으면 참고 정도로 정산 찍어 놓고 조사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자, 하여튼 저 관본권 띠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근데 이게 설령 그걸 밝혀낼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라도 그 증거를 또 훼손한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실무자가 아마 검사가 없앤 건 아닌 거고 제 청문회 보니까 네. 실무자가 메모를 해왔더라고. 막 XX 욕을 하면서 비읍시읒 뭐 이거요? 이득을 다 없앴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예, 해, 막 이렇게 비읍시오다. 써왔더라고. 그 실무자가 뭐 때문에 그런 짓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실무자? 그런 거야? 그럼 자기는 아, 진짜 평소에도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못했어, 억울하니까 진짜로. 그래. 아. 네. 자, 네. 그리고 요 김민전 의원 얘기만 네.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네, 이제 국정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어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가장 독립기념관에 어울리지 않는 분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었다라는 자신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왜곡된 거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자. 왔는데요. 네. 이거 들어보나요? 아니요. 아, 네, 근데 네, 그랬는데 내용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매국노 새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앞 가는 길 막고 오는 길 막고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땀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네,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는데 네. 여기 이 기자회견장 도대체 누가 잡아주었느냐? 네. 바로 김민전 의원이 잡아줬습니다. 김민전 의원 앞에서도 그 백골단 네, 자초한 극우 청년 조직 국회 기자회견도 주선을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장 브로커도 아니고. 거의 뭐 전문 대여인으로 지금 왜 네. 이렇게 하는가? 네. 그래서 지금 김명석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뭐 백골단 등등 이거는 국회의원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꼭 한마디.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두 분이 있거든요. 네. 그 105살까지 그 사신 그 우리 네네. 철학자 네. 네. 그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작곡가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존경하세요? 작곡가. 저 두 분은 원래부터 저 역사를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그분의 말은요. 네. 민족 사적 시각과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관장, 예. 독립기념관장. 세계 사적 시각에 있다. 세계 사적 시각에서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게 그 연합군이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독립된 게 현실이 맞잖아요. 네. 세계 사적 시각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민족 사적 시각에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 빼버린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분을 이렇게 매국노라고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어제 막 한 10여 명 오고 몰려 들어가지고 개판돼 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네. 저 같은 사람 극우 패널도 이게 발언할 기회를
JTB 주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이렇게 저 같은 국회에서 사람도 주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좀 연설 들어보고 네. 또 이게 논리적으로 비판할 게 있으면 하고 이래야지 물리적으로 맞고 이건 아니란 거예요. 아니 근데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냥 다른 예를 들면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다. 어떤 교수가 뭐 자신의 뭐 자기의 역사적인 지식에서는 뭐 난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물론 이제 그것도 욕 먹겠지만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이 굳이 8.15 왜 8.15에 그런 왜 얘기를 여기 와가지고 왜 굳이 왜 하는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명하려고 한 거죠. 너무 뭘 앞뒤 다 해명해? 잘라서 해명이 잘 자기를 안 하니까. 되니까 문제죠. 해명이 잘 안 되니까. 납득- 아니 근데 납득이 안 윤석열표 가요. 인사답기는 해요. 가장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 하다 보니까 방통위원장도 가장 아닌 사람 보내고 노동부 장관도 가장 아닌 김문수 장관 보내고 이 김영석 관장도 가장 아닌 사람을 갖다 보내놨기 때문에 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여튼 시간을 절약하기 뭐 위해서. 예. 먹방. 저는 뭐 청양 먹을 겁니다. 예. 청양은 뭐야? 뭐가 청양이야? 네, 거. 이해되기가 그런 거.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네. 일인데 그래서 그 시민분들 혹은 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후손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네, 그런 그리고 이날 상태고요. 와서 한 이야기도 되게 부적절한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하고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아, 상황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그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뭐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방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적 진리다. 이 얘기를 또 와가지고 굳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과를 하겠다거나 해명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람 왜 존경해요? 아니 그것까지 묻지 맙시다. 아니 근데 존경한다니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공직자잖아. 아주 네, 부적절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깔아준 판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왔다가 또 아주 그 험난한 일을 좀 당했고요. 험한 꼴을 좀 당했고 그러나 여러 험한 일을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당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거는 역시 쌀의 힘, 우리 어묵의 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쌀의 맛있죠, 힘과 근데. 어묵의 힘을 합친 쌀 어묵바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죠. 40년 이상의 정말 일생 어묵만을 연구하시는 그 기술자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광고하기 전부터 이미 입소문을 통해 많이 팔렸던 제품이고요. 지금 저희가 광고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근해 물고기들이 이 쌀 어묵바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묵 여차 잘못하면 여기로 지금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아주 맛있게 만든 쌀 어묵바, 치즈 맛, 청양 고추 맛, 새우 세 가지 맛이 있고요. 요거는 한번 드신 분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최윤경 기자부터 이미 재구매를 하신 분이시고요. 맛있어요. 요건 이제 전자레인지 3분 돌리시면 되고요. 프라이팬 한 5분 돌리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전자레인지 3분 돌린 거고요. 저 옛날에 그 술 마시면서 포장마차 방송을 해봤는데 네. 먹방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빨이 안 좋아서 먹방은 처음이고 아 그렇습니까? 술을 좋아합니다. 아. 술방은 해봤어요. 근데 이 안 좋아도 이거 충분히 드시기 괜찮죠? 예. 한참 씹어야 돼요. 이빨이 안 좋아서. 제가 볼 때 지금 해장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묵 들어가가지고. 이건 뭐 잇몸으로만 씹어도 소화 가능하니까요. 8개 들어있는 게 19,800원. 무료 배송 배송료 포함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겉에 있는 거는 어묵이고 네. 속에 있는 거는 뭐라는 치즈. 치즈예요? 네. 치즈에 쌀이에요. 안에 있는 거는 짤짤하게 있는 게 있고 치즈도 있고 요건 이제 있어요. 새우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묵을 만들 때 여기 밀가루를 안 쓰고 쌀가루를 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자 지금 영상 아래 쇼핑 태그나 더보기 링크를 아니, 이거 통해서 어색하세요? 신인기 변호사님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영혼이 없이 아니, 웃어요? 먹는 게 예, 먹으면서 방송하는 신 변호사는 댓글 보면서 방송 안 해. 전 댓글 안 봐요. 저는 항시 소통합니다. 큰 자랑이다, 큰 자랑이야. 아, 네, 댓글 다 봅니다. 네, 치즈 맛있죠? 아 치즈 맛있습니다. 네. 치즈가 살아 있어요 여기 지금. 아유, 하여튼 이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듣고 방송 해주시고 어묵까지 드셔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인기 변호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희 네. 슈퍼챗 많이 유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유 너무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은 저희 슈퍼챗으로 출연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부담 없이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영기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